자, 서울신문 오면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라면이나 생수 이런 거 사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성급한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한두 달 동안 먹을 식품 사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마트를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었던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재기라는 현상이 최근에 뭐 거의 없었는데 이런 조짐이 조금 있다는 부분은 약간 씁쓸한 부분이에요. 예, 이번에 2.5단계로 조치가 나올 때도 사실 정확하게 규정이 나열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페나 아니면 제과점, 그다음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각각 안에 앉아서 뭔가 마시고 먹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볼멘소리 나왔듯이 3단계로 갈 경우에 우리 경제활동의 제약 또는 이동 제약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예.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미리 당겨서 이렇게 될 경우 이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 사재기라는 거는 불안감이 불안감을 부르는 네. 이런 건데요.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공연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모두 다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일부 먼저 일어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거든요. 지난 2월, 3월에도 사재기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서비스 이게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사재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사재기라는 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서로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나 먼저 뭔가 확보를 해야 되고 나 먼저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네.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3단계가 돼도 마트가 문 닫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사재기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 어쩌면 요새는 좀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9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인데요. 서울 시내 야간 운행이 감축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9시 이후에는 20% 줄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찍 귀가하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경철 의원님은 요새 일찍 집에 들어가십니까? 제가 어제 뭘 사러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에 가봤어요. 네. 9시 약간 넘어서 가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 거죠. 네. 그 규정이 어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이제는 다닐 갈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9시 이후에는 대중교통을 간편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번 한 주만은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다시피 9시 이전이 아니라 9시 이후도 그렇고 무조건 퇴근 후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차가 거의 없어요. 대기업이 전부 다 오늘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학교도 오늘 거의 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들도 거의 온라인 개강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유동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거의 생겨나지 않지 않을까. 네. 정말 이번 주만큼은 각자 도생의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는 확연히 감염자가 뚝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찍들 오늘 귀가하셔야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방역은 지금으로선 흩어지기라고 하죠. 집에서 대부분 머무시면서 대면 접촉을 좀 줄이시는 게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도 바뀌고 있죠. 국민일보 14면 기사인데요.
결혼식 장면 사진을 실었는데 한 테이블에 2명씩 하객의 거리 두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식을 중계한다거나 댓글로 이 신혼 부부의 앞날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예. 실은 어제도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 전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담도 있고 여러 명이 만나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선배분이 있었는데 네. 결혼식장을 잡아놓고 결혼을 하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결혼을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군데 식장이 있는데 4군데가 다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네. 한 군데에서만 하는데 정말 큰 의자에 2명씩만 앉아서 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사전 모임도 못하고 피로연도 못하고,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한 번 연기했는데 지금 또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결혼식에 이미 비용을 투자한 게 있는데 환불받을 수 없을지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지금 2.5단계인데 이 단계를 빨리 이겨낼 수 있느냐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이고, 예. 저는 충분히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있고 앞으로 또 1주, 2주 후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든 시기에 좀 희망을 갖고 하고, 또 정부도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의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번 지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뭔가 좀 더 다른, 좀 더 피해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확산되면서 실제로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 국면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은 곳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8월 셋째 주,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액이 25%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경제에 더블딥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원 평론가님은 글쎄요, 이 경제가 우선이냐, 뭐 방역이 우선이냐, 방역이 최선의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도 했죠. 어쨌든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예전부터 이 코로나 국면이 생기기 전부터 예.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 이분데 종사하는 분들의 그 생활 안정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거, 경기 변화에 따라 취약하다는 게 많이 지적돼 왔는데, 네. 사실은 그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한국은 그 4단계, 이제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4단계의 그 사람들 사회계층으로 구분이 될 거다, 대한민국이. 그게 어떤 거죠? 예, 제일 상위층에 있는 게 일단 제일 높은 단계가 건물주고, 예. 임대료를 꾸준히 받아서, 이건 뭐 경제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받으니까 건물주가 제일 윗단계에 있고, 2번째 단계가 공무원들, 예.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그 3번째가 대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나머지 최하층민들이 거기에 아무도 그 직업군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그만큼 더 그렇죠.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 언론도 본인들이 직접 겪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소상공인과 영세민들이 또 그 하위 계층들이 힘든지를 그 말로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치로 보면 25% 얘기하는데, 제가 주변에 정말 가까운 분들, 작은 가게 하나하고 커피숍 하나하고 네. 작은 마트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코로나에 나서 죽는 것보다 이게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가 있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정부 실책을 따른 이유가 네. 어쨌든 이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재난지원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전 국민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줬던 걸 다시 빼뜨리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불만도 터지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다 주고 이런 계층들은 더 줘야 된다. 예. 그럼 국가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지만 현재는 지금 그걸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 국가 부채가 높아지더라도 나중에 힘을 합쳐 수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당장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네. 방안은 마련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3단계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네. 2.5단계가 마지막이고 3단계 카드를 써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란 소리고 3단계를 지속시킬 수도 없고 오랫동안 그리고 만약에 1주, 2주 동안 좋은 결과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예. 1주, 2주 지나가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걸 3단계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2.5단계로 다시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또 사회가 이 극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분열되고 할 거기 때문에 네. 2.5단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막아내야 된다. 이건 이제 정부의 능력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많은 그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소상공인이든 이번 코로나19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거로 보는데요. 서울신문 3면 기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조대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내용을 실었는데요. 윤경호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뭐 정치권에선 100% 지원이냐, 뭐 선별 지원이냐,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올 듯하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절반만 그러니까 50%든 아니면 모두 다에게 주자고 하든 간에 어찌됐든 공통적인 의견은 재난지원금 내지는 재난구호금을 추가로 2차 한 번 더 푸는 건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때 사실 4.15 총선을 끼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처럼 국민 모두에게 다 지급을 하게 됐어요. 이번의 경우는 방금 우리가 더블 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1분기의 성장률 숫자상으로 나온 것만 해도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2분기는 마이너스 3.3입니다. 네. 한 번 경제가 가라앉았는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산, 수출 이미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다 예.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소비가 움츠러드는 이 두 가지, 소비와 생산이 모두 다 움츠러드는 이걸로 경제가 이미 직격탄을 받았고 휘청거리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그나마 소비를 좀 이걸로 끌어올려보자, 인위적으로. 예. 이제 거기에는 한쪽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재정을 이용해서 경제를 버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네. 생각하자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달 후면은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추석을 앞두고 사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진다고 표현하면 좀 심하지만요.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석 전에 사실은 소비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하자면 어차피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받는 쪽에서 이게 실제로 지출이 되는데 네. 고마울 뿐 아니라 실제 소비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위 50%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하위 50%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전달 체계에서 예. 다른 용도로 하위 50%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갖춰져 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0%, 75%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선별 비용, 전달 비용 이런 것들이 든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반대로 전부 다 주자 100%.
이건 이미 우리 사회의 이 소득 구조라든지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는 과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점에서 전 재난지원금 2차 지급 이미 공감대는 있다. 네. 그러나 논란이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빨리 종식하고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들어보면 하위 선별 지급이 50%만 예, 선별 지급이 선별적으로 빨리 지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 마무리되려면 정치권에서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들도 뭐 최근에 뭐 국회가 코로나19로 뭐 잠정 폐쇄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내에 여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논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분들에 대한 경기 침체에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